자, 이번 챕터 5장 공동주택의 전문 관리 한번 보실까요? 일단 1번은 주택관리업자입니다. 주택관리업자 관련해서 몇 가지를 한번 쭉 정리하면 일단 1번은 용어 관련해서 주택관리업자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합니다. 누구에게? 시장 군수구청장에 등록하며 등록상이 변경된 경우도 뭐 변경 신고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주택관리업자, 이제 교재에 있는 문항 그대로 갔을 때 주택관리업자입니다. 자, 등록은 지금 나와 있는 누구에게 등록합니까? 시장군수구청에 등록합니까? 네. 그리고 변경신고합니까? 변경사유가 발생했다. 즉, 등록상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신고도 하는데, 변경신고 기한, 밑에 있는 박스 잠깐 보충학습에 들어가 보면, 질문은 3번입니다. 등록상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제 변경신고서 관련 내용을 첨부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변경신고에 관한 기한 하나 확인하셔서 보고요. 그러면 등록 기준. 자, 시장군수구청에 등록을 할 때 몇 가지 기준을 갖춰 등록을 합니까? 4가지 기준을 갖춥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표에 가보시면 자본금은 2억 원 이상, 기술인력은 4가지 직권입니다. 그래서 기술인력은 가나, 다, 라에 따른 4가지 관련 직권에 따른 인력을 갖춰 등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 여기 이제 그 직권에 관한 인력의 4가지 직권 중에 여러분이 구분해 두실 것은 산업기사인지 또는 기능사인지를 구분하셔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4가지 직권 관련 중에 보면 산업기사는 전기산업기사하고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그래서 2개 직권을 제외한 그 외에는 직권이 다 여기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기능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확인하셔서 보고요. 자격자는 주택관리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네, 네 번째 시설 장비 이제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가나 다 나와 있는데 뭐 다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 장비 관련 2가지만 보면 5마력 이상의 양수기 한 대 이상과 나번에 절연 저항계 또는 이거를 누전 측정기라는 데에서 가와 나 관련된 장비 관련 2가지 정도 해서 이렇게 돼서 정리해서 등록 기준 4가지 있다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자 밑에 우측 2번입니다. 자,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되어 있습니다. 그 말소되면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고 해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그래서 문항 2번입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이 말소가 되면 2년이 지나야 주택관리업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등록이 말소됐다 몇 년 지나야 돼요? 2년이 지나야 다시 주택관리업 이와 같은 등록 기준을 갖추고 다시 주택관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법원들은. 그래서 문항 2번 하나 확인하시면서 가고요. 3번은 지금 좌측에 방금 봤던 그 별표 규정에 따른 등록 기준 관련 3번이니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죠. 4번에 관리사항 관련해서 4번에 가보면 밑에 보충학습란에 들어가 보면 주택관리업자는 관리하는 공동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일단 주택관리업자가 위탁을 맡았다면 위탁받은 공동택에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할 겁니다. 근데 이 결혼이 됐다. 그 공동택에 해임 그 밖에 뭐 사유로 해서 결혼이 발생했다면 주택관리업자는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 며칠 이내 재배치합니까? 그래서 15일 이내 재배치합니다. 한다고 해서 15일, 그러니까 새로운 소장 배치에 관한 기한 정도에서 15일이 하나 체크 일자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문항 밑에 내려가서 6번으로 갑니다. 6번. 주택관리업자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에 무슨 규정을 준용합니까?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위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까? 네. 그래서 하나 확인하시게요. 부분들은 위임이란 용어 하나 확인해 두십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보면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 등에 대한 이제 그래서 한번 여기를 볼까요? 일단 이제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 등록은 말소는 좀 전에 동그라미 2번에 등록의 말소가 됐다면 몇 년이 지나자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등록 말소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등록 말소를 한번 보시죠. 등록 말소. 자, 이제 그러면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라고 이제 보셔서 등록 말소입니다. 등록 말소. 자,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그래서 말소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교재 읽어보시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건데요. 일단 등록 말소는 일단은 먼저 필요적 등록 말소다. 이제 그래서 필요적, 여기서 볼까요? 등록 말소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필요적. 자, 필요적 등록 말소라는 건 주택관리업에 이제 이 사유가 있겠죠. 여기다 저희 주어지는 사유를 여기서 사유를 주었을 때 이 주어지는 사유가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는 그때는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말소합니까? 네. 근데 사유는 필요적 등록 말소도 있지만 사유가 임의적 등록 말소도 있다. 그러면 임의적 등록 말소가 있다는 건 여기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안별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필요적이란 건 반드시 등록을 말소한다는 선택 여지가 없다. 걸리면 끝. 그리고 몇 년 지나야 돼요? 2년이 지나야 되지만 임의적인 사유에 말소에 해당될 때는 선택이 사안이 중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지만 또는 등록을 말소하는 대신에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이때는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지문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한번 요 사유를 한번 구분 한번 해보시면서 또 진행해 보죠. 자, 99페이지. 이번에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 등이다. 그래서 문항 1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역, 니은 또는 지읒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입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 일단 잠깐 정리하고 중간 정리하고 넘어가 보죠. 그러면 필요적 등록 말소는 사유가 보니까 기역, 니은, 지읒. 그래서 사유가 보니까 기역과 니은, 지읒. 그 사유가 기역, 니은, 지읒에 해당하는 것보다 등록을 반드시 일단 요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을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역. 밑에 박스에 들어가 있는 사유 중에 관련해 보니까 기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니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그래서 니은번하고 그 다음에 지읒이 한 장 넘겨보면 지읒입니다. 지읒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입니다라고 이제 해서 기역, 니은, 지읒 세 가지 해당한다면 그때 등록을 반드시 말소합니다. 그럼 일제 필요적 등록 말소의 몇 가지? 하나, 둘, 셋, 기역, 니은, 지읒을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슨 사유입니까? 임의적인 사유로서 등록을 말소하고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일단 이 필요적인 사유 세 개를 정리한 나머지는 무슨 사유로 정리하면 돼요? 임의적 등록 말소 사유로 그 분류가 돼서 사안별에 따라 중하면 무슨 처분을 등록 말소, 경미하면 무슨 처분, 영업정지 행정처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러면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이 돼서 등록 말소가 됐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한 등록 말소가 무슨 처분을?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나눠본다는 것은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에 대해서 영업정지 관련 행정처분 두 가지로 나눠본다는 것은 임의적인 사유 중에 여기도 구분할게. 이 두 가지로 구분 하나 할 게 있어요. 뭘 구분할 거냐면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임의적인 사유 중에 일부 일단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정리 끝나 이제 일단 배제하고 임의적인 사유만 놓고 봤을 때 무슨 사유가 있다는 거? 영업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임의적인 사유 중 영업 정지 명한다는 선택의 여지가 명한다는 것은 해당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한시적이지만 뭐예요? 문을 닫아야 되는 명하여야 한다는 사유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한번 가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교재 앞쪽에 99페이지 밑에 있는 거 보면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기역, 니은, 지읒에 해당하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시효 또는 이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시효하고 이응, 시효 또는 이응에 해당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의적인 사유 중 이 두 가지 시효하고 이응의 경우는 뭐예요? 영업정지 명한다는 것은 해당 행정처분 기간 동안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두 가지 사유를 먼저 정리해 보죠. 시효하고 이응 한 장을 넘겨서 비읍하고 시옷, 시옷 또는 이응이 시옷, 이응, 시옷, 시옷, 이응.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시옷하고 이응, 맞게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시옷하고 이응에 해당한다고 해서 시옷을 보니까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시옷, 이응. 관리비 사용료가 장기선 충당을 위법에 따른 즉 공동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그래서 시효하고 이용에 해당한다면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해서 두 번째 그럼 일단 정리는 먼저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 하나 둘 셋 임의적인 사유 중에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하나 둘 해서 시효 이응 정리했다면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했다면 또 하나 영업정지를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문을 꼭 닫는 것도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문을 닫을 수도 닫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는 명한다고 그랬으니까 문을 닫아야 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요거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선택지 무슨 처분? 해당 행정처분 기간 동안 뭐 할 수 있어요?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문을 닫는 걸 대신해서 뭘로 할 수 있다? 이 해당 행정처분,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간 동안을 뭘로 계산하겠다? 돈으로 계산하겠다. 그게 뭐더라? 이게 과징금이다. 그래서 이 영업정지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대신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간 동안은 뭘로 하겠다? 돈으로 내고서 해당 행정처분 기간도 주택관리업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 정리하실게. 자, 한 장을 현재 보고 계시는 시효하고 이응을 보신 페이지에 밑에 이제 보충학습란으로 가시기 전에 2번부터 정리하고 순서별로 가볼까요? 2번으로 갑니다. 박스 밑에 바로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관리업자 관련한 공동입주대비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자, 필요적인 사유든 필요적이든 임의적이든 간에 등록이 말소됩니다. 그럼 말소가 됩니다.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합니다. 그러면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 행정처분하면 잘못한 사람은 당연한 거지만 누구? 위탁을 준 공동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등록 말소의 부분하고 무엇과 같으면 사전 통보면 사전 통보. 사전 통보라는 건 주택관리업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최소 얼마 전까지 여기 1개월 전까지 그거를 누구의 경우를 알려줍니까? 이거를 해당 공동택의 누구의 경우를 입주자 대비회의에 그거를 입주자 대비회의에 그걸 알려줍니다라고 해서 1개월 전까지 누구에게 여기에 사전 통보를 해서 뭐 대처할 시간을 주겠다는 개념 정도 정리하시고 그리고 문항 3번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그 관련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가름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하는 게 방금 설명드린 대로 명할 수 있다는 건 선택지가 하나 영업정지 또는 다 대신 뭘 할 수 있다? 과징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징금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그러면 일단 과징금은 돈을 말하는 건데 그럼 돈은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거의 부과가 됐다면 부과된 금액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이제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 보충학습란에 가보면 보충학습란에 1번 과징금은 영업정지 1일당 3만 원을 부과하되 영업정 1개월은 며칠을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부과 기준에 관한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3만 원, 30일, 1천만 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번, 2번, 3번. 3번은 통지대에서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나 과징금을 수납기간에 납부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납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징금 관련한 부분의 숫자는 총 5가지를 여러분이 정리해 5가지입니다. 5가지란 건 부과기준 관련 3만 원, 30일, 1천만 원 초과할 수 없다. 하나, 둘, 셋. 납부 관련 숫자 얼마가 나와요? 30, 그리고 7. 그래서 5가지. 일단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주택관리업 등록 말소에 관한 건 여러분 일단은 여기 1번, 2번, 그리고 과징금 관련 부분에 3회, 요 5가지 숫자하고, 여기 이제 방금 받은 사전 통보. 사전 통보는 몇 개월, 사전 통보는 언제 합니까? 그래서 1개월 전에 누구에게? 입주대표 회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방가로 3번, 그리고 방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방가로 1, 2, 3, 4.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잘 해주세요. 요 네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 4 방금 봤다. 근데 이제 임의대로 순서를 번호를 매긴 했습니다. 제가 체크 확인했었는데 방가로 1, 2, 3 여기 지금 방금 수업했던 요 내용들 중에 방가로 1, 2, 3, 4에 관한 규정은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 두십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나 정리하고요. 자, 우측에 이제 보면 주택관리 별표 규정에 101페이지 가시면 이제 주택관리업자들 행정처분 기준표의 박스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박스에 가보시면 일단 일반 기준, 이제 그러면 행정처분에 따른 일반 기준은 뭐예요? 이 행정처분에 관한 자, 이 행정처분의 일반 기준. 여기 이제 보면 1번에 가나 다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준의 가번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나번부터 좀 나번 설명드리죠. 나번은 지금 같은 등록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용어 하나만 좀 수정해 주세요. 지금 교재가 조금 오류가 있는데 같은 등록 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등록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등록 사업자를 같은 주택관리업자로 하나 수정을 하셔서 같은 주택관리업자로 하나 여기를 수정을 하십니다. 부분들. 그래서 같은 주택관리업자로 하나 수정을 해서 이제 지문에 가보면 같은 주택관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그래서 나번의 방가로 1번입니다. 자, 가장 무거운 위반 행위의 처분 기준이 등록 말소인 경우에는 등록 말소 처분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겁니다. 자, 하나의 위반 행위는 행정처분의 사유가 뭐가 있다? 하나는 등록 말소고요. 자, 또 다른 위반 행위 또 하나 뭐가 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이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등록 말소와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있다면 그때 이 행정처분권자는 선택을 뭐 한다는 겁니까? 그때는 등록을 말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자, 또 다른 위반 행위 유형을 보니까 영업정지 행정처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행정처분 사유도 뭐가 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사유를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행정처분의 사유가 다른 것 중에 중한 등록 말소 처분한다면 여기는 두 가지 모두가 다 뭐예요? 영업정지 행정처분입니다. 그럼 이때 이 두 가지 모두 영업정지 행정처분이었을 때는 어떻게 행정처분할 것인지가 지금 저 교재에 나와 있는 지금 방가로 2번에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보시죠.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는 몇 년으로 한다? 1년으로 한다 해서 방가로 2번 하나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네,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답번입니다. 답번은,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행위의 동기령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는 밑에 나와 있는 방가로 1번의 가중사유 2, 감경사유 6이죠. 그래서 2, 6에 따른 사유를 고려하여 감옥 및 남옥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양가로 가보니까 가중한 영업정지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로 닫고 해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교재 답번에 가보면 네 번째 줄에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네 번째 줄 등록말소인 경우 양가로 법 규정에 따른 1, 2, 9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현재 교재 이제 지문의 답번입니다. 교재 지문의 지금 답번에 이제 보시면 자, 등록말소입니다. 자, 현재 지문 중에 등록말소. 양가로 단서 1, 2, 9 제외한다고 그랬죠. 등록말소인 경우는 플러스 뭐 하고 등록말소인 경우라면 해서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다는 겁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제 교재는 1, 2, 9라고 이제 표시해놨던 부분 일단은 그러면 등록이 말소된 거 등록의 문을 닫습니다. 등록말소인 경우는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뭐 할 수 있대요? 여기를 감경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단서에 따라 129는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교재에 들어가 있는 129는 제외한다는 이거는 고지에 표시가 안 된 게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한데 여기서 말한 129라는 건 여러분 뭘 생각하냐면 필요적 등록 말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시 이제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억하실 게 등록 말소면 몇 개월 처분 감경 6개월 이상 영업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네. 여기를 이제 다시 이제 보완 설명을 어디를 통해 보완 설명을 드릴 거냐면 다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좀 전에 여기 주택권리업자에 대한 등록 말소는 필요적과 임의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등록 말소는 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필요적인 사유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도 있고 임의적인 사유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필요적과 임의적 등록 말소인데 그러면 필요적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방금 교재에서 말하는 양가로 1, 2 또는 9는 제외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129가 지금 도시 여기 129가 이게 129란 건 여기 1, 2, 9 그래서 129랑은 필요적 등록 말소의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제외한다는 것은 필요적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교재에 여기 행정처분 129라고 표현했지만 현재 교재상에는 또 기역, 니은, 지시라고 그래서 이 필요적 등록 말소 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뭐 합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 걸리면 문 닫는 겁니다. 근데 여기 6개월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필요적인 사유가 아니라 뭐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에 대해서 주택관리업에다 등록을 말소하는 이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에 대해서 등록을 말소하렵니다. 네, 플러스 자 등록을 말소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등록을 말소하려고 했더니 밑에 나와 있는 그 사유, 감경 사유, 가에서 바에 해당하는 6가지 하나에 해당된다. 그래서 등록을 말소하려고 봤더니 감경 사유 중에 그래서 등록을 말소하려고 봤더니 감경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행정처분권자는 이 임의적인 사유에 등록을 말소하려고 했더니 감경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하는 대신에 몇 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6개월 이상 행정처분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6개월 이상이라는 건 무슨 사유에 관련한 겁니까? 임의적인 사유에 따라 등록 말소하려고 했대 감경사유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 사유를 고려해서 이 등록 말소에 무슨 처분할 수 있다? 등록을 말소하는 대신에 6개월 이상 영업정 처분은 뭐 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를 설명하는 게 지금 답번의 네 번째 줄 그리고 양가로 1, 2구란 것은 기역, 니은, 지읒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적 등록 말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걸리면 끝. 문 닫고 2년이 지나야 가능하죠. 그래서 주택관리자 행정처분에 관한 일반 기준 하나 정리했고 이제 그러면 개별 기준의 산장을 넘겨보시면 개별 기준은 지금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 3번에 관리조치 업무죠. 주택관리자 관련 위에 나와 있는 지문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자 개별 기준 여기는 뭘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자 개별 기준 한번 볼까? 개별 기준 이제 이 행정처분의 개별 기준입니다. 개별 기준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지금 보시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영업정지를 명해야 한다.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이 됐어요. 저 보시면 그러면 영업정지를 명해야 한다. 명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 행정처분에 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만약 그러면 이 행정처분권자가 임의적인 사유에 따라서 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무슨 처분할 수 있어요? 영업정지 행정처분하는데 영업정지를 명한다, 명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개별기준이라는 거 뭘 말하냐면 볼까? 여기서 보죠. 예를 들어 여기 이 임의적인 사유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하는 사유를 여기다 만약에 줬다고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이 임의적인 사유로 영업정지 행정처분합니다. 네, 여기다 일정의 사유를 줬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 주어지는 사유를 이 주택관리업자가 한 번, 1차 위반했을 때 한 번, 같은 행위를 연달아서 몇 번, 두 번, 2차 위반했을 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다. 해서 3차 위반했을 때 그러면 이 특정 이 위반 행위에 관련해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교재 한번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02페이지 그 개별 기준의 다번에 방가로 2번에 중대한 과실을 볼게요. 여기 이 사유를만 여기다가 이 사유를 중대한 과실이라고 만약에 사유를 줬다고 봐요. 이 사유를 중대한 과실 관련 1차, 2차, 3차 이 행정처분에 관련 규정을 보니까 자 중대한 과실이면 지금 보니까 1차가 영업정지 2개월, 2차가 영업정지 3개월, 3차가 영업정지 3개월. 그럼 여러분이 여기는 중대한 과실을 포함해 이 주어 이 행위 중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사 여기를 주게 되면 여러분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이 1, 2, 3차 여러분이 그럼 여기는 1차, 2차, 3차에서 여러분이 주어지는 여러분이 행위별에 따라 여러분이 보신 대로 지금 보면 주어지는 행위별에 따라 여러분이 위반 행위에 따라 1, 2, 3차 행정처분에 관한 요 사유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유형은 크게 유형은 잠깐만 보고 유형은 여러분 유형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근래 유형을 출제형을 본다면 이걸 만약 여기다 박스형으로 주고서 뭐 한 4개에서 한 5개 정도 사유를 주고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1차 행정처분의 사유가 2개월인 그래서 이 1차 행위 뭐 4개에서 뭐 또는 5개의 사유를 주고 1차 행정처분 2개월인 사유끼리 짝짓기를 해서 문항을 물어보는 지문이나 조금 어렵게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봤던 중대한 과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2차 행정처분은 양가로다 해서 여기를 만약 가로 쳤을 때 여러분이 여기다가 주관식으로 쓰는 문제까지 이제 어렵게 물어보면 아직은 이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이 행정처분에 관한 이 주어지는 사유별에 따른 1, 2, 3차를 가지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아직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를 조절한 문제라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기가 아닌 주택관리사 등의 행정처분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만 주택관리사 행정처분에 관한 출제 유형이 이런 형태도 물어봤고 주관식도 물어봤기 때문에 주택관리업자들은 아직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객관식의 형태 이런 형태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 주관식의 형태로서
위반 행위에다 특정 차수를 주고 여기에다가 주관식의 지문으로 쓰는 이런 유형의 문제까지는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관식 쓰실 때는 주의하실 것은 여기다 만약 주관식을 써야 되면 주관식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 2차로 예를 들었으니 2차를 봤으니까 2차를 볼까요? 중대한 과실 관련 2차 행정처벌을 가로쳤다면 주관식을 뭘 써야 돼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쓰실 때 2차를 여러분 여기다는 3개월만 쓰시면 안 됩니다. 꼭 앞에 뭘 써야 돼요? 이거 써놓고 맞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2차는 꼭 앞에 몇 개월이면 앞에 꼭 뭘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영업정지란 지문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영업정지란 지문을 꼭 쓰시고 개월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연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사유에 따라서는 개월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몇 개월, 몇 년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개월, 연수 쓰실 거니 꼭 앞에 뭘 쓰셔야 돼요? 영업정지란 지문 쓰시는 거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분들은. 근데 1차 같은 경우 보면 일단 1, 2, 3차 모두 그렇습니다. 혹시 1차 같은 경우가 경고가 있죠.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1차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 행위가 경고가 있으면 그냥 경고만 쓰시면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영업정지 몇 개월, 몇 년이라고 하면 꼭 앞에 뭘 쓰시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영업정지라는 지문 꼭 쓰시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1차 위반이 경고면 그냥 경고만 쓰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건 꼭 여러분이 개월, 연수 앞에 꼭 뭘 쓰십니까? 영업정지라는 지문 꼭 쓰셔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도록 합니다. 부분들은. 여기는 좀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은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 힘들어 하실 부분들인데, 이건 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좀 두고, 당장 이거를 여러분이 여기는 지금 이 정리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려워서 정리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유가 많다 보니까 주어지는 사유별에 이런 유형이나 이런 주관식 문제를 준비하는 쉽지는 않겠지만 글쎄 여기는 여러분 좀 시간을 좀 내서 일정 시간 좀 할애하셔서 부분 좀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부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되면 주택권리업자 관련한 부분에 지금 첫 시작에 주택관리업 등록에 관한 시장, 군수, 구청장부터 해서 교재상 103페이지 3번에 관리조 전무와 주택관리자 관련 부분까지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